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기사일주의 웅변적 특징과 사용방법 세 번째를 말씀을 전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사는 인성이죠. 인성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뭐예요? 벚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벚고라는 건 뭐냐면은 옛것을 지키는 겁니다. 벚고의 반대가 창신이죠. 창신은 뭐예요? 식상의 영역입니다. 식상의 영역. 벚고는 정인의 영역이고, 인성의 영역은 원류가 있습니다. 원류는 원래 있던 것, 원류 에너지를 벚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성이고, 원류를 창신해서 쓰는 게 식상입니다. 원류는 뭐예요? 옛것, 전통입니다. 옛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옛것을 있는 그대로 승계해서 그대로 유지해서 그 아름다움을, 전통을 보존하고 승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인이고 그 작용이 벚고입니다. 옛것을 지금 그대로 유지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적이다. 정의는 기본 베이스가 보수입니다. 전통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통성을 끌고 온 나한테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뒤에 연결되어 있는 근거들을 내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인이죠. 그러면 정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꼬장꼬장한 것. 아이가 10대 때 정인이 발달되어 있고 정인을 주로 쓰고 있으면 애 늙은이로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벚고는 옛것을 지키고 유지하며 창신은 옛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것을 바꿔냅니다. 그러면 뭐 진보 성향을 갖게 되죠. 진보. 새로워지려고 엎으려고 하고, 그거에 잘못되고 부족한 것, 지금 안 맞는 것, 불편한 것 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창신이 지나치면 전통이 어디 가버리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어지고 과거가 묻혀버립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뭔가를 했는데 끈 떨어지는 영같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 창신의 위험성입니다. 벚고와 창신에 대한 밸런스 조절이 필요하죠. 사가 정인으로 발현되는 구성은 창신 쪽이 약하죠. 사중에 경금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은 뭐를 하는 건가? 벚고를 실행하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잘하는 상관이죠. 벚고하는 쪽에서 보면 솜씨가 좋다, 능력이 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의 부분에서는 식상에 대한 결핍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스승한테 배우는데 벚고에만 머물러 있으면 옛것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옛날 부엌을, 예를 들면 옛날 부엌을 그대로 쓰면 불편하고, 지금 그런 부엌을 쓰는 집은 없죠. 지금은 부엌이 입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뭘 한 겁니까? 창신한 겁니다. 새로워진 거죠. 부엌의 문화가 달라지는 것은 음식하는 문화가 달라진 거죠. 근데 나는 옛것을 그대로 전통 방식을 유지하겠다 하면 벚고에 정인에 매이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호로록 넘어가서 정체불명의 어디에 부엌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또 문제죠. 또 글을 쓴다면 옛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방식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이 벚고죠. 지금은 새로운 형태로 글을 씁니다. 옛날에는 불과 한 60년 전만 해도, 80년 전만 해도 글씨 쓰는 서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을 써나갔어요.
지금은 전부 다 가로로 쓰잖아. 옛날에 세로로 썼습니다. 방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게 지나치면 이제 문제이다 이거죠. 벚거나 창신 쪽으로 한쪽으로 지나치게 가면 안 됩니다. 그 중화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인이 갖는 결핍은 뭐예요? 식상의 부분이다 이거죠. 사중에 경금에 상관이 있지만 그걸로 충분히 결핍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관은, 이 사중의 경금의 상관은 있는 것을 드러내는 재주를 말하는 거지,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분명히 굉장한 스킬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도 새로운 영역을 건드리는 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사중경금에 묶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정인 안에 있는 상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술이나 테크닉에서는 옛 것을 재현하는 능력은 탁월한데 얼마 안 배운 놈이 아주 새로운 시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런 시도를 잘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핍적 요소가 있어서 그러한 시도를 부러워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정인은 생각, 정신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정인의 반대에는 재성이라는 것이 있죠. 정인의 반대에는 식상이 있고 또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은 뭐예요? 현실적, 물질적, 가지성으로 재성의 핵심은 뭐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결과라고 하죠. 인성은 원인입니다. 정인이 실천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재성의 결과적인 것,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재현하는 데에는 현격하게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재에 대한 부분, 결과를 인식하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돼도 전통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요. 돈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하고 있습니다. 재성적 인식이 떨어지는 거고, 인식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정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거에 더 목적하는 거죠. 재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고 싶다. 말은 어떻게 할까요? 언젠가는 돈 된다. 그러한 거에 결핍을 선호하지만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내재되어 있는 반대적 성향을 인지하라는 말이죠. 그것을 결핍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가식적으로 드러내는 명들이 있고, 결핍을 인지하면서도 자기 고집을 피우는 명이 있습니다. 기사일주는 재성 결핍을 인지하면서도 그쪽으로 결핍을 포장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게 기사일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사일주는 자기의 체계가 현실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일주의 핵심 중 하나가 수집으로 뭔가를 잘 모읍니다. 기본적으로 기사일주는 옛 것을 쓰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자기 틀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들의 인연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배우자 인연법이 나오는데요. 유금은, 여기서 유금은 기사일주한테 아주 중요한 인연이죠. 닭띠나 유일주를 보면 쏠림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삼합으로, 사유 삼합으로 기적 결합이 형성되어 있고, 기사일주가 일지에 정인을 두고 있다는 핵심은 정신적 교감을 말합니다. 지적인 소통이 되는 것을 말하죠.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식신은 사중의 경금을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적 형태, 장신적 형태의 에너지로 수려하는 욕구와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일주가 자기 명예에 유궁과 같은 것이 하나 있다면 굉장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죠. 정인이라는 전통을 잘 끌고 와서 식신으로 새롭게 발현해내는 굉장한 좋은 일주입니다.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인연은 유금과 만날 여지가 높죠. 기사일주가 유금이 부족한 형태로 있을 때 닭띠나 닭일주를 만나면 끌림이 아주 커집니다. 또 묘는 또 편관이죠. 목생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순목이 조화를 만나서 목생화를 합니다. 이건 기사일주한테 목적이 부여되는 거죠. 쓸모 있으므로 어디에 쓰여진다. 어떠한 조건의 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사일주가 묘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명에 해가 있어서 사해충이 돼 있으면 묘가 굉장한 인연이죠. 사해충이 돼 있으면 묘나 미가 인연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미보다는 묘가 인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게 들어와야 더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재생관, 관생인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갖추게 됩니다. 천간에 만약에 을이 있으면, 이렇게 을이 있으면은 묘가 거의 인연의 띠로 오게 됩니다. 신금이 오면 사신육합이 되죠. 굉장한 인연인데 유금은 좋은 인연이지만 신금은 불량 인연으로 여기는 갈등의 여지가 많습니다. 분명한 인연으로 기사일주가 닭띠나 원숭이띠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닭띠를 만나면 정신적 교감까지 잘 연결되는 지적 대화가 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몸보다는 마음의 부분이 먼저 작동합니다. 원숭이띠를 만나면 감정적 동요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는 시작되는 에너지나 끌림의 에너지가 처음에는 더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되죠. 불량 인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토도 인연인데 조해지는 성향 때문에 다른 조건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건 2차적 조건이지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천간에 금이 나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경인금이나 신금이나 금이 나와 있을 때는 축토가 인연이죠. 축토가 사축으로 가합을 하게 됩니다. 소띠는 굉장한 인연으로 오죠. 사중에 경금이 나가 있으면 축토 인연으로 오게 됩니다. 이성이 결정되는 것은 일정한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이도 영역이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역 밖에 있다. 그러면 가끔 만나고 인연이 되기 어렵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데 맨날 부딪힌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나이 차이도 가깝고 영역 안에 있고 축생이면 결혼하게 됩니다. 이성 간의 만남은 부딪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몸과 몸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섞일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생은 인연되기가 힘듭니다. 자생은. 기사일주를 정리하면은 일지사화를 두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된 조용한 일주입니다. 소문 없이 주변을 장식하죠. 상당히 조용하지만 알뜰하게 자기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일주입니다. 지적 수준과 지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의 대상인 식상과 재성의 부분을 인식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포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것의 상태를 더 중요시하는 게 기사일주입니다. 목과 금이 없으면 기사일주 먹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금이 기사일주한테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계 설정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